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합의된다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차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뭐 코픽스나 국고채 금리 같은 거는 지금 워낙 밑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큰 리액션은 없겠지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한번 요동을 칠 수 있어요. 상방으로는 거의 급등하면서. 근데 재난지원금 1차 나왔을 때 보면은, 물론 이 돈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직접 사지는 못했지만 결국 증시에서 언택트 관련주 상승을 부추겼죠. 그래서 업종별로 수혜 업종을 보면은 도소매, 숙박, 음식점, 그러니까 식음료, 생필품 같은 내수주, 여기에 비어클 역할을 하는 카드사 매출도 상승할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김영란법 한도 상향도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건 추석 앞두고요. 여기에 따른 수혜주도 역시 내수주가 되겠죠. 대한민국 상위 1% 기득권들은 원래 바쁘기도 하지만 뉴스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보력에서 처지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뉴스를 적어도 일주일 전에 미리 파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시간 뉴스에다가 주식하시는 분들 MTS, HTS에 기사 뜨면은 그거 보고서 이게 뭐지 하고 곧바로 도파민을 지배당합니다. 일주일 전에 뉴스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그런 경제 포식자들한테는 이 생각도 지갑도 다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간 뉴스 미리 보기의 취지고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정보 민주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정보 우리도 똑같은 시점에 정보 취득해야 됩니다. 8월 24일 월요일로 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주 첫 일정이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에 출석하는 겁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넣고 그 어느 때보다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데, 정치인 테마주 이런 날 정세균 테마주, 여기서 막 총리가 욕먹는다? 그러면 뭐 이낙연 테마주, 둘 다 아니다 뭐 윤석열 테마주, 이런 날 역시 다음 대권 주자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또 세력 몰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시간 오전 10시 정부에서는 생활 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발표하는데, 보통 정부의 SOC 이러면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투입해가지고 뭐 항만, 상하수도, 뭐 새만금 이런 거 다 SOC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이 소규모로 참여해서 복지, 의료,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같은 일상생활 국민 편익 증진 사업을 생활 SOC라고 이제 통칭한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관계로 또 결국은 언택트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AI, AR, VR, 그리고 또 복지도 결국은 언택트로 하려면 바우처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전자결제, 거기 또 보안 관련주,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이전되는 거죠. 월요일 이날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지난 강원도 펜션 사고 있었죠. 벌써 1년 넘었는데 가스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다, 아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해외 여행도 막힌 마당에 국내 숙박시설, 펜션 이런데 요즘 신축도 많고, 또 지난 그 수해 때 피해 입은 데는 리모델링 수요도 많으니까 이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감지기 이런 거 제조사들 찾아보시면 쭉 있거든요.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데, 기존의 하도급법 위반했다고 공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들이 나왔었어요. 페널티 이슈로 대응을 하되 중소제조업체들 중에 매출에서 하청 비중 높은 기업들, 이런 데는 선별적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월요일 거주자 외화 예금 7월분을 공개합니다. 해외 주식 구매 같은 경우에 7월이 역대 최고 달이었잖아요. 당연히 외화 예금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다고 나오겠죠. 오후에는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뭐 소비자 심리부터 외식비, 주거비, 여행비 뭐 이런 디테일한 항목 다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8월분에는 그동안 좀 위축됐었던 유통소비, 호텔 레저 이런 쪽에 휴가철 특수로 인한 반등이 있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상황상 이걸 보고 과연 반등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이런 유통소비, 호텔 레저 이런 쪽에 저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자, 월요일날 이날 또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문체부에서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어려운 외국어 대체어를 발표한다고. 이거 기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벤트예요. 하여튼 뭐 아무리 정부에서 장려를 해도 당사자가 싫어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셰프 같은 거 우리말로 주방장이거든요. 아니 주방장도 물론 주방의 장이라는 뜻인데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자꾸 바꾸라고, 뭐 예를 들면 네티즌을 누리꾼이라고 하는 거. 보통 꾼이라 그러면은 범죄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니 무슨 쓰리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백댄서도 순 우리말로 하면은 보조춤꾼. 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아요. 또 있어요. 스팸 메일. 우리말로 쓰레기 편지. 좀 광고 메일도 광고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그걸 꼭 쓰레기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돼요? 이제 기자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황당한 드립이 많거든요. 너무 그 사람들이 몰입하다가 보통 사람이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요. 백댄서 같은. 근데 그럴 때 뭐 우리말 파괴 심각 이런 거 나오면은 주식시장에서 괜히 한글과 컴퓨터 있죠. 이런 거 거래량 급증합니다. 전 봤어요. 그리고 기업명이 대부분 영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상장사 중에 순 우리말로 된 기업 이름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시장에선 이런 넌센스도 다 재료니까요. 자, 월요일 이날 드디어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을 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올라왔는데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으로 바이든을 맹공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바이든 그냥 가루가 되게 깔만한 그 재료들이 그냥 물반 고기반이라고 입맛을 막 다시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민주당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오바마까지 지원 유세를 하고 나선 마당이거든요. 그럼 바이든 테마주,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관련주들은 한 번쯤 잡들이가 나올 수가 있죠. 친환경 그리고 테슬라도 바이든 테마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오바마 테마주는 오바마 케어의 필수적인 바이오시밀러, 이런 약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오바마 테마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로 갑니다. 이날 기재부는 드디어 2020 세법 개정안을 들고 국무회의에 의결 나서는 날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부자 증세. 연봉 10억 이상은 소득세가 45%까지 올라가요.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거리감이 있는 구간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백화점들 그나마 매출 지탱하고 있는 게 명품하고 고가 수입품 매출이잖아요. 이 뉴스가 그런 업종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죠.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용 진단키트 민감도 개선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AI 정밀 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수인성이냐 인수공통이냐 이런,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간의 전염이 되냐, 동물에서 발병해서 사람한테 왔느냐, 이런 뭐 논란이 많잖아요. 최근에 시류는 아무리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도 가급적 사람하고 접촉은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쪽 축산업계에도 동물용 진단키트에 대해서 정확도가 최우선이다. 또 검사해가지고 수거하고 결과까지 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람 손 가급적 안 거치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무인 처리 가능한 쪽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에볼라, 사스, 이번 코비드 19까지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다 동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신뢰성이나 뭐 한계성 이런 걸로 기존 진단키트 관련주가 막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 동물 진단키트 시장은 훨씬 더 성장성이 크다고 봐요. 이제는 거의 사료급으로 막 동물용 진단키트가 막 상시 검사 가능해요. 자,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 스마트화에 대해 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특히 공방같이 이렇게 소규모 작업장도 이제는 스마트화를 통해서 방역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쓰이는 게 5G, IoT, AI 이런 카테고리가 되겠고, 좀 더 세분화하면은 화질 좋은 카메라, 3D, AR, VR 뭐 이런 게 이제 소상공인 스마트화의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공정위에서는 이날 유아용 세탁세제 비교 정보 결과를 공개하는데, 손소독제나 위생용품 관련 기업들은 이제 뭐 끝물이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거든요. 지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 같은 때 보면은 그때 경쟁사들 주가는 막 날라갔거든요. 수혜가 예상된다고. 이번에도 유아용 세탁세제 이거 관련해서 명함이 엇갈릴 것이다. 이날 해외에서는 미국 7월 신규 주택 매매, 미국도 지금 내 집 갖기, 재택근무 뭐 이런 테마 때문에 신규 주택 구매가 엄청 늘었다고 해요. 8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지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로 갑니다. 이날 국무총리하고 각 정부 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아침에 열리고요.
아무래도 8월 넷째 주가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만큼 여기서 고비를 죄는 그런 스탠스가 나올 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9월 말에 이제 추석인데 추석 연휴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날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증권 투신 이런 쪽은 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26일 수요일 산업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한다. 이런 보도자료가 대기 중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류, K푸드, 뭐 하여튼 K 어쩌고 들어가는 거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비록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 있고요. 인구가 2억 한 5천에서 3억 이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다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이나 자회사 둔 국내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날 농식품부에서는 유전자 분석으로 천연 벌꿀 판별하는 기술을 소개한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 이 유전자 분석 기술이 무슨 친자 확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진위 여부가 필요한 거의 모든 식품, 동식물 막 모든 데까지 확대된다고 봐도 무관해요. 코로나로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고 똘똘한 한 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분석 관련 기술 보유한 기업들은 야 이제 이게 사람이 끝이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날 경제지표로는 한국의 9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미국은 7월 내구재 주문, 일본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8월 27일 목요일로 갑니다. 이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일단 지난 7월에는 기준금리 동결 나왔죠.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0.5%, 그야말로 사상 최저금리입니다. 당분간 금리는 동결될 거예요. 근데 올해 성장률의 경우 하는 전망치가 마이너스 0.2%였는데 지금 이것도 못 미칠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또 하향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떤 입장을 과연 내놓을지 물론 경고의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이것도 좀 수위 조절을 하겠죠.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럴 때 증권주 그리고 배당주는 웃고 보험주는 울고 뭐 이런 겁니다. 이날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웹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지금 정부 펀드를 만드느냐 민관 합동으로 가느냐 아무튼 이제 총알 확보가 지금 관건이에요.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이미 매출이 나고 있는데 정부 계약까지 금상첨화로 더해진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적자 기업인데 한국판 뉴딜에만 기댄다. 이건 조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대신에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차피 시중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시중에서 부동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창투 업종 이런 데 요즘 계속 잘 나가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돈도 결국 필요한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창투 업종 이날 통계청의 인구 동향이 공개됐는데 출생률은 또 바닥을 향해서 가겠죠. 당연히 유아용품 관련주는 또 한숨이 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난임, 불임, 유전자 검사 이런 의료 쪽으로는 성장성이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는데 국산화 관련주는 비록 뭐 실적이나 매출 같은 펀더멘탈이 못 따라와도 정부가 밀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 접근은 유효해 보이고 여기다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에 WTO 사무총장 선거에 공식 출마하잖아요. 현재 유력 후보 3명 중에 1명이 바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이거를 진짜 일본말로 겐세이 놓으려고 지금 막 엄청 벼르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WTO 사무총장이 되면 자기네한테 불리할 거니까. 그 WTO 사무총장 선거가 11월 달로 잡혀 있는데 일본이 유명히 우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못 되게 하려고 방해 공작 할 때마다 국산화 관련주, 애국주 이런 거는 한 번씩 한번 약발을 받을 거니까요. 조금만 고를 때 대비해서 갖고 계시다가 그런 거 뉴스 나서 빵 터지는 날 팔아버려야지. 이날 카드 해외 사용 실적도 공개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카드사들의 해외 매출이 부진하겠죠. 당연히 여행들 많이 못 가니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해외 직구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 농식품부에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CJ 제일제당 같은 데를 필두로 해서 정부도 이 한식 세계화를 100년지 대계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HMR 있죠. 가정 간편식. 이게 지금 글로벌리 퍼지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이날 드디어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 세계화로 우리는 세계로 나갑니다. 한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날 과기정통부에서 2020 무인 이동체 미래 전파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뭐 드론, 로봇,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요즘 시류에 맞기도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다 들어가는 분야니까 한번 보시고
이날 해수부에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농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관련주는 명확하죠. 다만 이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메리트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이날 해외 이벤트로는 카운터포인트사의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매년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통화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고 올해 주제는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열린다고 해서 좀 흥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제는 향후 10년의 길을 찾아. A급 이벤트 하나 또 있습니다. 독일에서 게임스컴 2020 유럽 최대 규모 게임 산업 박람회인데 역시 이것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도 총출동하는데 온라인 행사니까 오히려 피드백 같은 거 실시간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미국의 2분기 GDP, 미결 주택 매매, 그리고 중국에서는 7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자, 8월 28일 금요일로 갑니다. 이날 대형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첨단 재생 바이오법, 일명 첨생법 시행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주목받는 업종이 지금 바이오인데 솔직히 여기도 허와 실이 좀 섞여 있죠. 근데 정부는 이런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미 지난해부터 이 첨생법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한마디로 재생의료에 대한 연구 심사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게 골자고요. 시행령으로는 KFDA에서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해주는 우선 심사 제도, 그 다음에 허가 자료는 미리 받아놓고 단계별로 사전 심사에 들어가는 맞춤형 심사, 여기다가 조건부로 임상 이상만 완성된 의약품도 시판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첨생법입니다. 바로 8월 28일 금요일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이종장기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거든요. 다음 이날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에다가 뭐 언택트 사회가 급진적으로 막 빨라지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관련주는 역시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ATM 관련주도 있고 전자결제 등등 많죠. 이날 미국에서는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그리고 8월분 시카고 PMI,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8월의 경기 기대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일본은 8월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기득권이 독점하는 정보들을 우리도 다 같이 똑같이 봐야 됩니다. 열심히 달리고 체력이 좋고 나쁘고 어떤 장비를 좋은 걸 썼고 그거는 출발 이후의 문제고 출발선이라도 같아야 공정한 페어한 게임이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저 앞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그때 실시간 뉴스 보고 HTS에 뜬 기사 보고 생각하느라고 출발 늦으면 그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안 그래도 그 사람들 체력도 좋고 장비도 좋고 막 스파이크도 신고 있고 막 이런데 경제 관련된 뉴스는 무조건 미리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치 미리 보고 시장에 미리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 진흥기금 자율로 받고 있고요. 다른 제 영상들은 구글에서 애드센스 광고를 지급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간 뉴스 미리 보기는 저 나름대로도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컨텐츠 진흥기금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딴 데 안 쓰고 철저하게 주간 뉴스 미리 보기에만 집중합니다. 가끔 컨텐츠 진흥기금을 몇백만 원 단위 이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전체 공개로 하지 말아라, 멤버십이나 유료로 해라, 혹은 나한테만 보내달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아니 대한민국 상위 1%가 독점하는 정보를 우리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정보 민주화라고 제가 해놓고서 돈 낸 사람은 보여주고 돈 안 낸 사람은 공개 안 하면 그게 정보 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보 민주화는 주간 뉴스 미리 보기라는 큰 배를 함께 타고 끝까지 항해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요 누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나가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를 막 누르고 싶어도 항상 홀수로 짝수로 누르면 좋아요가